안녕하세요. 윤하을이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최근에 뉴스가 됐던 응급의학과 1년차가 이제 오진으로 이제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제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현재 조사 중인 뭐 응급의학과 전공 선생님 얘기도 있는데 오늘은 일단 징역형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제 유튜브를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성향 자체가 뭐 이제 사회적인 불의를 보고 이제 고쳐야 한다 뭐 이렇게 총대를 매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와중에 그 판에서 가장 최고의 효율 성과를 내야 한다 그렇게 각자 도생을 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제 10년 전에 이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된 지 6개월밖에 안 돼 정말 햇병아리 의사가 이제 부족한 실력을 이제 체력과 열정으로 정말 갈아서 하루하루 버텼을 상황에서 발생한 소위 의료사고로 최근에 이제 징역형을 받은 뉴스를 보고 그 이제 뉴스 나온 지가 며칠 된 것 같아요. 의료계 인플루언서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좀 비루하지만 그래도 이제 실전 의대 교육을 모토로 하는 유튜버로서 이제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한번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응급의학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뭐 오류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최대한 이제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이제 제 사견도 섞는 거죠. 오류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코멘트나 이런 것도 환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사가 의료 행위 중에 발생한 거니까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정말 다짜고짜 방어 논리가 아니라 뭐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팩트를 짚어보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그 이유로 병원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좀 나눠보고 이런 판결이 어떤 영향을 일으키고 그 와중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의대생 젊은 의사들도 이제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판결문에 나온 이제 시간대별 팩트 체크를 꼼꼼하게 올려준 메디컬 타임즈라는 기사를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0년 전 이제 9월이죠. 밤 11시 반, 이제 60대 여성이 자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있었고 새벽 1시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왔죠. 당시 이제 6개월 차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증상을 설명했고 전공의는 이제 피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1도 방실 차단, 심비대가 관찰되었고 새벽 2시 전공의는 이제 진통제와 위궤양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새벽 3시 반 환자 보호자는 흉통, 방사통이 심해져서 심장내과 의사 진료를 요청했지만 전공의는 거부했고 추가적인 흉부 CT는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보호자는 이 사건이 벌어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였죠. 새벽 4시 계속되는 흉통으로 전공의는 2년차 선배 전공의에게 심근효소 검사가 정상인데도 흉통이 지속되는데 어떻게 할지 조언을 구했고 흉부 CT를 찍어보라는 답변을 받았죠. 새벽 4시 반 추가 진통제 투약. 새벽 5시 반 흉통이 다소 완화되자 위궤양약을 처방하고 퇴원 조치했으며 응급실 기록, 의사 지시 기록, 투약 기록, 간호일지, 간호정보조사, 퇴원 간호 계획 등은 있었지만 경과 기록은 따로 없었고 퇴원 계획에는 이제 경증의 의학적 문제만 있는 환자, 치료 후 상태 호전 시 귀가라고만 적혀 있었다. 전공의는 퇴원하고 13일이 지난 후에 병원 의무 기록 시스템에 접속해 간헐적 통증이 있어 흉부 CT를 설명했지만 보호자 중 한 명이 지켜보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오전 11시 환자는 집에서 의식 저하되어 다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심초음파로 심낭압자, 대동맥 박리, CT 촬영에서 상행 대동맥 박리를 진단한 후 수술적 치료를 하였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남아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 제가 누군가의 편을 들지 않고 정말 기사 그대로 판결문에 나온 그대로 팩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상황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복귀를 했을 때는 다 보이는 것들이 그 당시 이제 의사가 만성 수면 부족 상태였을 거고 끝없이 밀려드는 응급 환자들과 그 와중에 왜 응급실에 오는지 모르는 이제 술 취해서 꽐라짓 하고 있는 주치자들 사이에서 멘붕 상태가 되었을 이제 응급의학과 전공 1년차의 상황이라면 충분히 누가 해도 그럴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에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 감정이 듭니다. 저도 뭐 1년차 했고 뭐 과는 다르지만 당시에는 뭐 저는 거의 집에 한 150일 못 갔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100일 당직이 있었고 잠 거의 못 자고 뭐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근데 뭐 어쨌든 응급 약간 더 저보다 힘들었을 것 같고
어쨌든 환자분, 저도 이제 뭐 이거를 여러 분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도 의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죠. 맞죠? 예. 물론 환자분을 제때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자분은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것도 맞죠. 정말 안타까워요, 사실. 왜냐하면 그때 처음 오셨을 때 그냥 눈 딱 감고 CT를 찍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안 찍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거죠. 보호자도 그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였는데 그럼 그때 왜 CT를 찍지 못했을까? 왜 내과 전공의를 부르지 못했고 왜 2년차 아니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당직 교수한테 노티를 안 했을까? 왜 그렇게 하질 못해서 응급의학과 경력 6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 의사가 징역형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실수했으니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뭐 마땅한 처벌일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진짜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책임을 왜 홀로 지고 있나? 사실 이런 거를 사실 얘기를 하면 의료계 치부를 뭐 얘기하게 될 수도 있어서 뭐 좀 그렇긴 한데 어차피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면 응급의료, 필수 의료가 붕괴하는 거는 이제 불보듯 뻔해요. 이제 이미 끝났어, 제가 봤을 때는. 시간만 남은 거지. 이제 사그라든 불꽃처럼. 사실 이미 붕괴가 확정된 상황에서 뭘 더 감추고 가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제 나름대로 병원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조금 더 뭐 어떻게 보면 경직된 병원 사회나 아니면 지금 아직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정부, 뭐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대로 간다고 해서 뭐 될 일이냐? 붕괴를 막을 수 없는데. 일단 병원 요인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병원 요인 간단해요. 만성적인 필수 의료진 부족이 원인이지. 뭐가 뭐 다른 거 있나? 의사 이 어떤 사람들은 맨날 얘기할 거예요. 의사 수가 부족하다. 아 절대 아니에요. 의사 진짜 넘쳐나요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는 병원도 넘쳐나. 개인 병원 이렇게 발로 채인 데가 어디 있어? 당일치료 다 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와중에 필수 의료를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야. 힘들고 이렇게 징역형에 살게 사는데 왜 해? 그러니까 다 미용하고 있는 거야 지금. 특히 젊은 애들 다 미용해. 그러니까 필수 의료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만히 길거리 보세요. 병원 진짜 많아. 당일 진료 다 됩니다. 당일 수술도 돼. 자, 이런 나라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의사의 이제 개인적인 요인이 합쳐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벌어지냐? 1년차 입장에서는 주눅도 들어있고 맨날 욕만 먹고 하니까 혼나고 욕 먹고 쿠사리 먹고 뭐 다 먹어. 그러니까 넘쳐나는 로딩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윈년차가 무섭기도 하고 차마 노티를 못하는 거지. CT를 찍으면 뭐해? 보질 못해. 1년차 6개월 했는데 뭔 CT를 봐. 그리고 결국 판독을 위해서 영상외과 당직한테 또 콜을 부탁을 한다던가. 윈년차한테 또 노티를 해야 되고 모든 응급 환자 하나하나를 이런 식으로 다 CT 찍어가지고 할 수도 없고 교수한테 다 노티하기도 어려워. 더더욱 힘들겠지. 그러니까 당시 나름의 판단으로 6개월이면 뭐 짬밥이 좀 어느 정도 됐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 나름의 기준으로 중증과 경증 환자를 분류했을 거고 나름의 판단으로 경증이라고 판단을 했지 싶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하면 한없이 되니까 중요한 그냥 다 요약을 하고 의대생 젊은 의사들에게 먼저 꼭 명심해야 할 점부터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냥 이상하다 싶으면 다 긁어요. 그냥 검사. 그냥 CT 긁어. CT 긁으면 다 끝나요. 응급실에서. 진짜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응급의학과 의사는 아니지만 안과도 마찬가지예요.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환자가 싫어하다. 뭐 돈을 낸다 싫어할 수도 있지. 병원에 싫어할 수도 있지. 삭감 난다고. 아 필요 없어. 그냥 긁으세요. 예,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전공의 때는 그런 거 신경 아예 쓰지 마세요. 그리고 환자가 거절하면 거절 안 해. 웬만해서는 아파 죽겠는데 무슨 거절을 해. 혼자 쫄아서 검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다 노티해. 그냥 다 노티해. 과잉 진단이라고 뭐 굴레를 씌워가지고 뭐 욕을 한다? 아,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의료 현실은 진짜 쥐뿔도 모르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저도 마찬가지 조용한 방 안에서 모니터나 보고 있을 사람들 정부 심평원에서 삭감 때리면서 병원의 적자 온팡 뒤집어 씌우는 게 지금 현실이지만 그거는 전공의 입장에서 신경 1도 쓸 게 아니에요.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면허 걱정이나 하면 돼요. 온 신경을 다 집중하세요. 그냥 과잉 진료든 과잉 검사든 그거에만 집중해. 부족한 실력은 다 장비빨, 검사빨로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위년차 요티하세요. 예. 쫄지 말고 욕 먹자. 원래 욕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누가 누굴 배려하지 말고 그냥 노티하세요. 그리고 노티하면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윈년차 오더 그대로 시행하세요. 차팅 꼭 하고. 예전에 제가 노티에 대한 영상에서
노티는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윗년차한테 책임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잘 모르고 디시전 메이킹을 못하니 윗년차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윗년차한테 욕하는 게 당연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욕을 먹을 생각하고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다 노티예요. 다 차팅해. 제가 이런 얘기하면 검사 많이 시킨다, 노티 다 한다, 일이 안 굴러간다, 어떤 사람 욕을 하겠지. 맞아요. 욕 먹겠죠. 제가 윗년차에도 열받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징역형이라는 진짜 희대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진짜 1년차한테. 이게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1년차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1년차가 책임을 질 상황은 아닌 거지, 사실. 누군가 그 윗선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리 책임을 질 수 없지. 다들 각자 도생이고, 정말 말 그대로 다 밥벌이를 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노티 하세요. 예. 그걸 혼자 뒤집어 쓰면 안 돼요. 그냥 꼴통이라고 욕해도 어쩔 수 없고, 욕먹어도 어쩔 수 없고, 무식하면, 전연차로 무식한 건 당연한 거예요. 무식한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전연차 때. 윗년차 때 무식하면 욕 먹어야 되는데, 전연차 때는 무식하면 그냥 쪽팔리다 생각하거나 까일 거 생각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본인 면허 지키세요. 수련병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아무도 여러분의 면허를 지켜주지 못하는 정말 손절하는 순간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작정 위에서 가르쳐주겠지, 보호해주겠지, 시간 지나면 그냥 유능한 의사가 되겠지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착각하지 마시고 공부하고 배우고 노티하세요. 예. 그리고 잘 모르면 나대면 안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 그리고 차팅은 절대 수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의료사고 났을 때 정말 알아야 될 거에 대한 영상도 올렸는데 차팅을 함부로 손대는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네요. 병원 외적인 요인은 뭐냐? 제일 큰 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응급실이 말 그대로 전쟁터, 생지옥이었을 거란 얘기죠. 안 봐도 뻔해. 그 당시 상황. 안 봤는데 뭘 하냐?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이렇게 저처럼 지금 팔자 좋게 정말 우아하게 고상하게 유튜브 찍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농약 먹고 오고, 농약 먹고 실려 오는 거지. 의식 불명의 상태에서 손목 그어서 오고 심정지로 오고 그냥 아수라장인데 그 와중에 경찰이 주치자 꽐라 한 명 던지고 가면 정말 생존이 되는 거죠. 진짜 미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정말 아프지도 않은데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을 왜 응급실에서 받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고상하게 합리적인 판단이 되겠냐고요. 막 귓방망이 날라오는 거야. 주치자가 의사가 막 멱살 잡고 있고. 그 와중에 정부는 응급실 환자 수용 거부 금지 및 강제 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을 해결한다고. 진짜 꼴값 떨고 있는 거지. 제정신이냐고요, 진짜. 지금도 생적인 응급실을 정상화시키려면 진입 장벽을 높여서 환자를 줄이거나 로딩을 줄이거나 응급실 의사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허울 좋게 입으로만 나불거리면서 저도 마찬가지지. 어쨌든 진입 장벽을 강제로 더 낮추고 그걸 강제로 무조건 받아 이러면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들만 더 이탈을 하겠죠. 여기서 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은 또 떠들겠죠. 의사 수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거봐, 의사 부족한. 10,000명 늘려보세요, 10,000명. 다 미용하겠다고 날뛰겠지. 누가 과부하 속에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순간의 판단 미스로 징역형을 살고 싶겠냐고요. 말이 되냐 이거지. 결국 진입 장벽을 높여서 응급실에 오는 쓸데없는 환자들, 즉 주치자, 꽐라들, 경증 환자들의 자가 부담액을 정말 비용을 대폭 늘리면 응급실 로딩은 당장 급한 대로 불을 좀 끌 겁니다. 그나마 좀 줄어들 거예요. 꽐라들이 지금처럼 응급실에서 팔자 좋게 수액 맞고 두세 시간 뻐기다가 몇만 원 내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응급 환자들이 진료 못 받다고 페널티로 100만 원씩 내게 강제를 한다면 아무리 술이 꽐라가 돼도 경찰차에서 절대 응급실 구급차에서 절대 응급실 안 가겠다고 뗐습니다. 술이 아무리 취해도 무조건 내려달라고 해요. 중간에 내려. 응급실 문 앞에서 안 들어옵니다. 그게 돈이에요. 술이 아무리 꽐라가 돼도 본인들 돈은 소중하거든. 차라리 그 돈으로 술 더 먹으러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게 현실인데 그렇게 하지 않죠. 못하는 거야, 표가 무서워서. 그리고 정말 중증인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응급실에 오는 경증 환자 부담, 정말 눈병 걸렸다 온 사람도 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옵니다. 응급실 있다 보면 진짜 눈병 왜 와? 자기 왜 오냐고 물어보면
그 다음날 자기 출근해야 된대. 싸서 오는 거예요. 진짜 비용이 싸서. 예. 몇만 원 더 내면 될 걸. 그냥 시원하게 몇십만 원 내면 그 다음날 병 가내고 갑니다. 눈병으로. 응급실에 왜 와, 그런 사람들이. 경증 환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면 웬만해서 12시간 참을 만한 사람들은 다 참고 그 다음날 정말 지천에 깔려있는 동네 병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아프고 심각한 사람들만 응급의학과 오게, 응급실 오게 하면 돼요. 그렇게 로딩을 줄여줄 생각을 해야지. 정부는 그냥 선심 공약만 남발하고 욕먹기 싫으니까 경증 환자는 건들지도 않고 그냥 응급실 붕괴만 촉진시키게 막 놓는 느낌으로 진짜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백날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안 달라지겠지. 그래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체념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얘기하면 욕만 먹고 뭐 바뀌는 거 하나도 없지. 저도 얘기하면 뭐가 달라지나 싶긴 한데, 만약 이걸 보시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뭐 뭔가 이상한 얘기가 있거나 잘못된 얘기가 있거나 수정해야 될 게 있으면, 아니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저는 댓글에 대댓글을 달지 않지만 어쨌든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의사라면 누구나 이런 얘기 하면 진짜 1시간 이상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로직에 맞게. 저는 지금 뭐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괜히 나섰나 싶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제가 인턴 때 겪은 우리나라 응급실 현실을 보여준 일화를 얘기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밤 10시쯤이었나? 뭐 응급실 배대가 꽉 차고 인력은 부족해서 환자 보호자들이 왜 날린 거지. 다들 눕혀만 놓고 진료 안 봐주냐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119 대원들이 딱 봐도 심상치 않은 노숙자 환자를 데려온 거죠. 한쪽 다리가 발목 위에서 절단된 건지 짧고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져 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뇨가 심한, 정말 매우 심한 노숙자셨죠. 다리를 소독하려고 비닐봉지를 벗기니까 신문지로 다리를 감싸고 있었고 정말 부패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신문지 한 겹 한 겹을 벗길 때마다 썩은 애는 진동을 했고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시끄럽다는 응급실, 소리치는 응급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진료 안 봐준다고 소리치던 그 많은 환자 보호자들이 어느 순간 응급실 침대에서 다 제발로 일어나서 다 같이 나간 거예요. 살이 썩는 냄새를 참지 못하고. 정말 의식을 잃은 환자들과 정말 아파서 거동을 못한 환자, 그리고 의료진만 남고 싹 다 응급실 밖을 나간 겁니다. 이 현실이 수많은 경증 환자들, 주치자들로 인해서 막상 응급한 중증 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고 있는 우리나라 응급실의 현실이에요. 경증 환자들을 꽉 차 있는. 물론 당사자들은 아프겠지, 죽겠지. 근데 12시간은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는 응급실. 그러니까 정치권, 보건복지부, 심평원은 무너지는 응급의료를 살리려면 지금처럼 어거지로 무대뽀로 환자 받아라, 그냥 강제하고 진입장벽을 무턱대고 낮추고 그러지 말고 가격을 올리든 진입장벽을 높여서 정말 몇 년 안 남은 우리나라 필수 의료를, 응급의료를 살려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끝났어. 제가 봤을 때 당장 아파서 응급실 가봤자 의사가 없어. 잘못하면 징역형 받을 거거든. 그러니까 표장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생각하시라고요. 현실을. 어쨌든 제가 정말 뭐 이렇게 쥐뿔도 모르고 떠들고 하는 영상이 혹여나 정말 작은 영향이 뭐 되어서 우리나라 필수 의료를 뭐 아니면 응급 의료를 조금이나마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뭐 욕만 먹고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뵙죠.